자, 이렇게 숙여 나왔던 거. 자, 평행한 두 직선, 평행 밑줄 그으세요. 일단 평행 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예.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평행이래요. 자, 평행 조건이고 굳이 표정 안 바꾸고도 우리 그 평행 조건 가지고 풀 수 있는데 비율이죠. 문자 계수의 비율이 뭐를 의미하니까, 자, 비율기를 의미하니까 순서는 같아야 돼요. 이렇게, 예. 여긴 A분의 이건 2분의 A 빼기. 자,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이건 기울기 같다는 뜻이죠. Y좌편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Y좌편 개념도 써야 돼요. 요거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대각선 곱하기 할게. 분수가 나왔을 때는 대각선 곱하기 했을 때 같으면 돼요. 자, 어렵게 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자, 우리 식이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이니까 일단 A 값이 두 종류인데 그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A를 구한다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또는 뭐가 나오면서 A는 3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로식을 쓸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 자, 그 중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1이 아니잖아. 가능한 거야, 이건. 근데 A 자리에 3을 넣어봐요. 3을 넣으면 얘가 1되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치 조건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볼게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빼기 1은 0. 자, 여기는 3x. 자, 그럼 마이너스 3y 빼기 1은 0. 그죠? 기울기 같은 거 맞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이 상태에서 거리를 구해보래요. 평행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배웠지? 그치? 평행선 사이 거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서술형 풀이는 요 직선, 여기 L직선이라 할게. 여기 T직선이라 할게요. 자, 아무런 이쪽에서 해도 상관없고 이쪽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생각 여기서 볼게요. 여기 L직선이 있는 점 하나를 잡으세요. 점 하나를 어떤 점? 뭐 예를 들면 여기다 뭐 0 넣었어. Y는 2분의 1, 0,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괜히 계산하는데 시간 다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점이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놓으라고요. 그죠? 훨씬 쉽다고요. 그럼 이 점은 분명히 이 L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을 대입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2x1 더하기 2y1 빼기 1은 0이야. 요 값은 나왔단 말이야. 자, 정리까지 해볼까요? 음식이 x1 빼기 y1은 자, 이거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예, 2로 묶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여기까지 구할 수 있다고, 요 값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구해보란 말이죠, 이렇게. 자, 거리. 자, 공식 써봤더니 D는 자, 루트분의 절대값이었는데 이거 제곱이야. 그치? 그럼 339, 339 루트 18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 점에 잡혀있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식이 3x1 빼기 3y1 빼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정답은 이 값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값이에요. 왜? 여기다 세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세배해보면은 3x1 빼기 3y1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쉽게 풀리죠. 자, 분모 쪽이 얼마냐면 루트 18이니까 3루트 2라는 값 나올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됐고요.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2분의 5가 될 거야. 그거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안에 거분의 밖에 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얘는 6루트 2분의 5. 그죠? 그럼 유리하면은 이 루트 20 곱했으니까 6이 12분의 5 루트 2.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거래식 풀면 되겠네. 그치?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평행 조건도 따져야 되고 A 값 구해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평행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적인 거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단 말이야. 네. 자,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 다음 1057번 질문 있었어요. 자, 필요하면 꼭 사진 찍으라 그랬죠. 선생님이 뭐 찍으라 하지 말아도 찍어요. 자, 여기 할게요. 자, 문제를 좀 살펴봤더니 5점이 있고 A점이 있고 P점인데 P점은 직선의 점이네. 그치? 자, 그래프를 이렇게 살짝 그려볼게요. 배형을 직선이 이렇게 되단 말이야. 자, 이 직선이 x 빼기 4y 플러스 12는 0이라 x에다 0을 넣어봤더니 y좌편이 3이에요. 3. 여기 3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A점이 현재 4,1이거든? 이게 A점이에요.
자, 그 다음 이 직선이 움직이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P점을 이 정도 잡은 거야. 자, P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아이고, 흰색으로 그냥 할게요. 자, P점을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잡았을 때, 여기랑 어디 연결해봤니? 5점하고 연결해봤지, 이렇게. 그 다음 A점 연결해보고, 그 다음 이렇게 연결해보고요. 자, P점이 만약 여기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P점이 여기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P점이 여기 있으면 모양이 또 이렇게 나오지. 넓이가 바뀌겠는데? 그치?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데 높이 값이 여기랑 지금 현재 여기가 평행이 맞나요? 야, 요거 기울기 해봐. 이거 기울기 4분의 1 나오지? 얘도 기울기 4분의 1. 아, 평행이네. 보니까. 여기도 기울기 4분의 1이네. 그죠? 그러면은 의미상 이게 평행 조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요 넓이는 어차피 P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등점 변형의 개념이면은 높이 값이 항상 어떠니까? 높이는 항상 일정한 거니까 높이는 계속 똑같죠? 그죠? P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넓이가 어떠냐면 같아요. 네, 등점 변형이죠, 그게. 그래서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 이 뭐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봐봐. 그냥 P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넓이 같으니까 그냥 P점이 그냥 0,3에 있는 점이라 생각하고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자, 방법적인 건 이렇게인데, 자,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높이를 만약에 구하면 치는데, 직선식 얘기가 나왔지?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 자, 여기 4,1이라는 점점이 있잖아. 4,1로부터 여기 거리 구해야 되죠? 똑같은 거지?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요거는 직선 방식을 다시 구해서 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거든? 연두색 조건이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 4,1로 하고 직선식 나왔으니까, 자, 이거 그냥, 이걸 높이를 그냥 구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거든? 자, 그렇게 해보자. 자, 삼각형. OAP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어디로 볼까? 밑변을 어디로 보면 되죠? 예, OA변을 밑변으로 보자. 그죠? 그럼 높이의 개념이 어디냐면은, 이게 높이인데, 그게 바로 A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야. 네, 그렇게 풀게요. 자, OA는 바로 풀 수 있죠? 자, 루트 붙여가지고요. 자, 요게 피타고라스 풀면 되니까 4칸 1칸이야. 그럼 16의 1이니까 루트 17. 자, 이렇게 바로 계산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4,1로부터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게 다들 분필이 떨어지네. 네. 4,1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높이로 구하면 되겠다. 왜? 평행 조건이니까 지금. 네, 그렇게 하자. 예. 분필이 말썽이네. 자, 높이를 이렇게 풀어보자고요. 자, 루트 분의 절대값. 자, 요거 제곱이니까 1 플러스 16. 아, 그러니까 루트 17 나오는구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4,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4 빼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12. 바로 나오네. 그래서 여기 L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 없어지고요. 그럼 이 12를 루트 17로 나눈 값이니까 이렇게 이 값만 여기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루트 17분의 12 약분해서 그냥 바로 6 나오면 돼요. 이렇게. 방법은 꼭 이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직선 방식을 차라리 y는 4분의 1x를 세워서 풀어도 돼. 여기 이렇게 세워갖고요. 자, 밑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0,3으로부터 거리 구해도 돼요. 0,3으로부터 이 직선에 있는 거리 구해도 돼. 방법이 여러 가지야. 알겠지? 네. 선생님은 근데 이 방법을 안 하고 이 방법으로 했어. 요거를 거리를 주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거리 구했단 말이야. 네. 자, 확인하시고요. 자, 1060. 자, 1번. 자, 별표 하나 칠게. 자, 지난주에 그 집세만식 선생님이 백지 테스트 내용에서도 이거 문제에 그래프 그려서 푸는 유형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줬는데,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다 보니까 확실히 이 문제 유형들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이 유형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자, 차분하게 다시 해볼게요. 자, 직사변식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볼까? 들어보자. 자, 여기 있는데 2,1.
자, 3,1. 그 다음에 여기가 2,4. 여기 3,4. 그래서 좌표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직선이 이 직사각형과 만나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표정을 좀 바꿔볼게요. 자, y는 이거 이해한 거지. 그러면 식이 kx 더하기 3k 빼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때 누구 범위 구하는 거냐면은 k 범위 구하는 거야. k라고 하면 이 직선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면 기울기 범위야, 기울기. 그죠? 근데 이 직선을 막 어떻게 막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반드시 지나는 점점을 하나 주어준다 그랬죠. 자, k로 묶어보라 그랬어요. 자, k로 묶어보면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k로 묶어봤더니 x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k에 관계없이가 되지. 그럼 여기 없애버리니까 그럼 점점의 좌표가 얼마야 유철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점이 항상 점점이 되는 거야. 이 우리가 그린 직선은 반드시 요 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걸 그려놓고 해야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좀 찍을까요? 이렇게. 자, 이 점을 그냥 P점이라고 합시다. 요 점을 지나는 점이 무수히 많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지나버리면 만나지 못하니까, 얘는 이렇게 지나면 안 되니까, 그치? 자, 이 직사각형 만나는 개념을 생각해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만난단 말이야. 그 중에서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요 정도지.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면은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이지, 그치? 그 한계선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K 범위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K 값의 최대값이니까 요 점을 지나도록 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를 A점을 할게. 그 다음 여기를 B점을 할게. 그럼 직선이 여기 지날 때가 가장 최대라고 이렇게. 요 점 지날 때. 그럼 제일 작을 때가 요 B점을 지날 때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그럼 직선의 움직임이 어디서 생기게 되냐면 여기를 움직이지 않지. 직선이. 이렇게 이게 화살표 표시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그러면 얘는 사이값 범위가 나와 있나 했니? 사이드가 나와 있나 했니? 자, 정점을 지나는 선 무한대선을 그려봐. 이 직선이 무한대선으로 움직여요? 아니죠? 그럴 때는 무조건 사이값이야. 헷갈리지 말고. 자, K값을 구해볼게. 그럼 직각사각형을 그려놓고 기울기 관계를 표현하는데 요거 직각사각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여기가 몇 칸이냐면 6칸이에요. 여기가 6칸. 6칸에 여기가 2칸이라고. 그럼 6분의 2라는 기울기라. 그럼 K는 3분의 1인 거야. 구해놓으면 돼. 자, 요 직선의 기울기 볼까? 어디가 제일 쉬울까? 여기 구해도 되겠는데? 이거 완전편 또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쉽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몇 칸이면 5칸이야. 5칸이고 여기가 몇 칸이니? 5칸이네. 그럼 5분의 5니까 기울기 1이잖아.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하지 말고요. 치우야 내가 집중하라 그랬지. 됐죠? 자, K는 반드시 사이값이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사이값, 이렇게. 그럼 작은 쪽을 왼쪽에다 두시고 큰 쪽을 오른쪽에 두면 되는데 대신에 직사각형과 만나도 되냐? 이 등호는 마지막에 봐야 돼, 너네가. 만나도 되는 거지, 이렇게. 끝점을 지나도 되기 때문에 등호가 범위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지? 그 중에서 K가 갖는 값이 최대가 여기죠. 이 문제가 만약에 최소값 구하려면 어디 구해야 돼? 이쪽으로 구해야지. 그치? 서술형은 요 정도 잡아주는 게 좋아. 범위 다 잡고 푸는 게 좋단 말이야. 최대값이 되겠지. 여기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은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된다, 얘들아. 등호가 없으면 최대값 안 나와요. 알겠죠? 자, 다시 띄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1024번이거든? 1024번. 자, 문제는 딱 구하니까 얘는 가계의 등선은 아닌 것 같고, 관계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준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체 방식으로 하는 얘기야. 그치? 자체 방식 푸는 경우는 움직이는 점을 문자로 바꾸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에 녹아 있는 관계식을 너네가 설정해서 그 관계식을 그냥 풀어주면 그게 답이다. 자체 방식. 자, 1064번. 자, 직선 두 개가 있다. 뭐, 기울기 다르죠? 기울기가 일단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이 정도 그려볼게요. 자, 위에 있는 직선이 뭐냐면 2x 더하기 y, 자, 빼기 2는 0 이란 직선식이고, 자, 밑에 있는 직선식이 x 더하기 2y
자,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식이 있는데, 자, P점이 움직이다가, 맞죠? P점이 움직이는데, P점에서 이 앞에 있는 직선에다 내린 길이와 뒤에 뒷부분에 있는 직선에다 내린 길이의 비율이 2대1인가 봐. 그죠? 봐봐. 관계식 이렇게 나왔죠? PR. 앞에 1이 곱해졌잖아. 그치? 자, 등식으로 나왔을 때 비율 찾는 방법. 너네가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도록 좀 알려줄게요. 등식으로 나왔을 때 얘들아 PR 성분과 PS의 성분의 길이 비율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몇 대 몇 나와야 돼요? 2대 1 나와야 되는 거, 그렇지? 그죠? 이해돼요? 자, 봐봐. PS를 먼저 읽었지? 그럼 반대편 등식 쪽에 있는 개수를 먼저 쓰는 거야, 항상. 알겠지? 이런 거 많이 나와. 반대편 개수가 2니까 2대 1 나와야지만이 내양의 곱이 외양의 곱 같지. 아시겠죠? 그러면 비율이, 자, P점이 있는데 요 직선에 있는 거리가 2칸, 요 직선에 있는 거리가 1칸이 되게끔 해준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2칸 1칸, 점 하나 나올 거고, 또 2칸 1칸, 점 하나 나올 거고, 또 2칸 1칸, 점 나올 거고. 그치? 그럼 뭔가 점들이 이어지면서 자체 방식이 생길 것 같은데? 그치? 요 점은 될까, 안 될까? 요 점은 어차피 거리가 똑같잖아. 0, 0이잖아. 안 나오겠는데? 그치? 뭔가 요 정도 개념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됐죠? 가계의 등성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 동시에 맞춰 쓰면 되는 거야. 예. 자, 봐봐. 움직이는 점 P를 하나를 뭐라고 놓으라고요? 문자로 놓으시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르는 거리가 D1이야. 자, 여기 이르는 거리가 D2야. 그 거리 비율이 2대1이 나오게끔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걸 풀어도 되는 거니까 비율적인 걸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풀고, 그냥 등식으로 풀면 등식으로 풀고요. 자, 그냥 이대로 풀게요. 1 곱하기 P 얼의 길이, P, 여기가 얼점이야. 여기가 S점이죠. 그럼 P 얼의 길이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죠. 야, 루트. 유철아, 조리면 서있어. 자, 제곱.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붙여주고, 요 점으로부터 거리야. 그럼 대입하면 돼. 자, 식의 그럼 2x 플러스 y 빼기 이퀄 2 곱하기 그대로 붙이면 되죠. 자, 루트 요번엔 요 점에서 여기에 드는 거리. 그치? 그럼 1 더하기 4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 붙여주고 요 점으로부터 거리야. 이런 식으로. 자, 어차피 양변에 루트 50 곱하기 되면 여기 약분 되죠? 그죠? 잘 봐. 절대값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니? 제곱하는 게 편하니? 부호를 같은 부호와 반대부호로 두 가지로 놓는 게 편하니? 부호를 그렇지. 그렇게 놓는 게 편하죠? 이쪽 지울게.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걸 하나를 그냥 풀어버려요. 절대값을. 그럼 식이 2x 플러스 y 빼기 2라는 이 식은 얘랑 아예 같은 값일 수 있어. 그치? 2 가로 x 더하기 2y 빼기 같은 부호로 같을 수가 있다고. 자, 두 번째는 얘가 부호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 한쪽만 부호를 반대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그것만 정리해주면 정답이야, 얘들아. 그 자체 가지고 우리 가계의 등성 풀었던 문제는 약간 비슷해요. 자, 정리했더니 여기는 어라 2x 없어지네. 그럼 여기 y니까 4y. 4y 이쪽으로 넘기면 3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y는 3분의 2라고 써도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2x 이쪽에 넘기니까 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니까 넘기면 플러스 5y가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4 넘기면은 마이너스 6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정답이 두 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취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써야 된다고. 이쪽도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점으로부터 여기 있는 거리가 2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리가, 예. 여기가 2배가 될 거고, 뭐 1배가 되고. 뭐 그런 점들 연결하면 뭐 자체면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답 2개란 말이야. 가계 이동성 퍼듯이 하면 된단 말이야. 예. 자, 사진 찍어요. 다 이상하면 얘기하시고요. 예. 됐죠? 자, 혹시 아침에 껌 필요한 사람? 뭐, 씹을 거 필요한 사람?
자, 51쪽에는 그 새끼인데 2번에 별 하나 치세요. 51쪽 새끼인데 2번에 별 하나 치세요. 다음 페이지야. 자, 18-2번에 별 2개 치세요. 자, 18-3번 별표 5개예요. 이 문제는 이번 주에 100% 나와요. 주택. 별표 5개짜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온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자, 58쪽 18-4번에 자, 별표 2개요. 자, 다음 페이지 18-5번에 별표 5개요. 별표 5개는 꼭 나와요. 자, 넘어갈게요. 자, 18-6번에 별 1개요. 다다다음 페이지 자, 7번에 18-7번에 별 1개요. 자, 18-8번에 자, 1번 아니야, 미안해요. 안 불렀어요. 자, 2번에 별 1개고요. 3번에 별 2개예요. 그 1번 문제 있잖아. 두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런 거는 절대 문제 안 나와. 고등학교 문제는. 그 1번 문제는 너희를 맡기라고 된 거야, 지금. 이거. 자, 잘 들어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1번 문제를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애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좀 이따 공통의 방식 알려줄게. 그러니까 1번은 풀어보긴 풀어보는데, 이 문제 있기 때문에 풀어보는데, 절대로 1번을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살짝 표시해요. 1번을 이용해서 2번 풀이 X. 1번을 이용하여 2번 풀이 X. 그걸 이용해서 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를 아낀다고. 자, 65쪽 별표 3개. 18-9번의 별표 3개. 거기에서 특히 2번 있죠?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정답 보세요. 2번 정답. 뭐라고 나왔어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3이라고 나왔죠? 그렇게 쓰면 틀리죠? 어떻게 써야 돼요? 옆에 오른쪽 조건 꼭 써야 돼요. 단 밑줄거예요. 단 a점 4,6은 제외.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색깔펜으로 해야죠. 네. 자, 넘어가시고요. 18-10번 아폴로니우스 원이거든요. 자, 별표 5개고요. 저 쭉 거기 페이지 읽다 보면은 밑에 초록색 글씨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나오지. 그 원의 방식에서 제일 잘 나오는 자체 방식이거든. 밑줄 보여. 아폴로니우스 원. 자, 그리스 수학자 이름이야. 자, 넘어가시고요. 18-11번 별표 3개요. 별표 3개 이상짜리는 굉장히 많은 빈출로 또 나오는 거야.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아요. 예. 이렇게 하면 원의 방식 끝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일 모레 생방하고 이제 도형에 이동할 거야. 그러면 도형편이 끝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뭐 나갈까요? 집합 나가요, 드디어 집합. 도형편이 다 끝나고, 4개 단어가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집합을 대소식으로 다시 배울 거야. 네. 거기서부터가 실질적인 수학하예요. 지금 우리 수학 상하고 있는 거야, 수학 상. 예. 자, 1번 질문 없다고 했죠? 그러면 52쪽 갈게요. 52쪽 질문. 풀어 주세요.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줄게. 괜찮아요? 자, 53쪽은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해보고 같이 할게요. 봐봐. 자, 18-3번 봐봐. 이게 수능에는,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실질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야. 내가. 자, 어떻게 살펴볼까요? 하나씩 살펴보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개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백스테이트에는 선생님이 그 거리의 최대 최소라는 제목을 달지 않고 아무것도 안 썼거든? 그럼 포스트잇으로 한번 너네가 포스트잇 해봐. 자, 이걸 풀기에 앞서서 너네가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거리의 최대 최소 개념이야. 거리의 최대 최소 개념이야. 특히 원의 방식에서 다루는 거리의 최대 최소 개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네가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원의 중심에서 연장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해법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는 풀려요.
반드시 어디에서 부셔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부셔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연장선을 그려서 풀어보시면 문제는 다 해결돼. 자, 그 개념상인 거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보여줄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원과 직선이죠. 두 번째가, 자, 원과 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원을 얘기하는 거야. 예. 세 번째가, 자, 원과 점이에요. 자, 순서는 뭐 상관없는데, 이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자,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P점이야.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이 Q점이야. 움직이는 점이야. 자, 그 다음 이 원을 5원. 여기로 5 틀어갈게. 5원, 5 틀어갈게요. 그럼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 P점이고,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 Q점이야. 생각을 해볼게. 자,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P점이고, 얘는 정점이거든? 얘는 정점. 움직이지 않아. 그죠? 예, 정점, 얘는 A라고 하겠냐? 예. 얘는 둘 다 움직이는 점, 얘는 둘 다 움직이는 점, 얘는 움직이는 점이 P점이야. 얘는 정점이고요. 자, 이때 거리 개념을 잘 보세요. 자, 원과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원이. 그 다음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 하나가 보통 나와, 문제가. 예, 됐죠? 자, 이걸 이렇게 볼게요. 이게 직선 L이야. 요 원 위에 P점이 막 움직여. 그럼 P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무수히 많아. Q점이 이 직선을 막 움직여. 왔다 갔다 해. 그럼 한두 점이 아니죠. 그럼 그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고 작은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직선이 움직이잖아. 직선을 평에 이동시키란 말이야. 직선을 평에 이동시켰을 때,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거리, 요런 게 거리가 아니야. 가장 짧게 가는 게 거리야. 수직선으로 가는 거야. 자, 요 점으로 또 거리, 무수히 많지, 거리는, 종류가. 그치? 그 중에서 가장 길고 작고는 반드시 원의 중심에서 뭘 거보면 되냐? 영장선을 거보면 되는데 그 개념이 평에 이동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고 마지막에 만나는 점을 생각하란 말이야. 직선을 조금씩 평에 이동시켰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거리가 제일 짧은 거야. 그러면 좀 움직여. 두 점에서 만나지, 두 점에서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나지, 안 만나지. 그치? 그러니까 접할 때 개념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얘를 움직였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여기죠. 중요하죠? 그죠? 평행이야. 그 다음에 또 직선 이쪽으로 또 한 번씩 움직여요. 또 평행 상태에서 접하는 개념을 생각해봐. 이게 가장 바깥쪽이죠. 그럼 무슨 개념이냐면 접하는 개념이 나오면 항상 원에 뭘 생각하냐? 원의 반지름을 생각해서 푸는 거야. 그럼 접하는 점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럼 원의 반지름이 연결되면서 직각이 돼요. 그죠? 그럼 이거를 연장선을 쭉 거봤을 때 여기도 직각 개념이죠.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리 사이의 최소는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를 최소값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를 미니멈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최대값을 어디로 보냐? 여기가 최대죠. 이렇게 거리 구하는 게 최대지, 그치? 그럼 여기가 최대값, 맥시멈 이렇게 된다고. 요게 최대 개념이라고. 반드시.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뭐를 거봤을 때 연장선을 거봤을 때, 자, 직선 쪽으로 연장선을 쭉 거봤단 말이야. 그때 나오는 점을 가지고 푸는데, 원에 있는 점은 가장 의미상 보는 게 요 거리가 최소가 요 거리가 최대지. 그럼 걔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배웠잖아. 원의 중심좌표가 보통 나와 있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는 거리 우리 보통 기호로 D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구할 수가 있다고요, 공식으로. 루트분의 절대값인 공식으로 풀 수 있다고. 거기다가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야.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야. 어렵지 않아. 알겠지? 자, 개념을 이렇게 보라고요. 이 거리를 L로 봤을 때, 아이고, 생각할게요. 거리를 L로 봤을 때, 그 L의 개념은 가장 크고 짧은 건 반드시 D와 어를 더하는 게 최대. D에서 어를 뺀 게 최소.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길이 개념은. 알겠니? 그래서
원 위에 움직이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있는 거리가 가장 클 때를 구해보세요. 그럼 D 플러스 R을 그냥 생각해서 바로 풀면 돼. 최소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D에서 R을 빼면 되는 개념 풀면 되지. 그러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해보세요. 그럼 뭔 뜻이야? 뭐를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보세요. 그럼 몇 D를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끝인 거야.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뭐라고요? 더해봐. 2D야. 그러니까 D의 값 2배 하는 거예요. 아니,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세요. 그럼 큰 거에다 작은 거 빼야 되죠. 그럼 이 어를 구하는 거야. 개념이. 이렇게 연장해서 다음 시간, 쉰 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해줄게. 알겠죠? 자, 이거를 포스팅 좀 더 시킬 거니까 포스팅 갖다가 52쪽이랑 53쪽 위에다가 붙여갖고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좀 이따가 추가 설명해줄게. 했다 합시다. 자, 이거 두 번째 개념 볼게. 이번에는 원과 원의 위치관계에서 볼게. 좀 이따가 우리 서로 다른 두 원의 위치관계 5가지 위치관계 또 배울 거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거리의 최대 최소 개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해라? 원의 중심에서 연장선을 보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원의 중심에서 그 방향 쪽으로 연장선을 쭉 보세요. 그럼 해결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뭐 큰 원이 있고 하나는 작은 원이 있다 생각해봐. 그럼 개념상 끝나지 이제. 자, 여기가 5원이고요. 여기가 5,2예요. 여기 무수히 많은 움직임점 P가 있고 여기 무수히 많은 움직임점 Q가 있어.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봐봐. 점과 점 사이, 점과 점 사이 이렇게 점과 점. 알겠지? 이거 점과 점이가 뭐 모양이 아주 다양하지. 근데 그 거리가 하나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해보라고요? 연장을 여기를 쭉 해보라고요. 이렇게 원의 중심을 쫙 연결해서. 그럼 4점이 보이지. 하나, 둘, 셋, 4개 보이지. 여기서 해결 다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막 움직일 때 P점이 여기 있고 Q점이 여기 있으면 거리가 제일 짧죠? P점이 여기 있고 Q점이 여기 있으면 거리가 제일 길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CU 보고 있죠? 자, 얘가 최대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이 분명히 문제 나올 거고 여기서 원의 중심 좌표가 문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중심하고 중심 간의 그 거리를 D라고 보면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이게 아까 얘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야. 얘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D로 왔을 때 이쪽 원의 반지름을 R1 이렇게 보자. 이쪽 원의 반지름을 R2 그럼 여기도 R1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여기 R2 이렇게. 그럼 너네가 이걸 부등식처럼 만들 수 있죠. 또 거리를. 자, 불러볼래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D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놓고 반지름 2개를 더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고, 그치? 네. D 더하기 R. 그런 개념이잖아, 지금. 자, 그럼 CU가 최소 개념을 식으로 표현해봐. 이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D를 구해놓고. D에서 이제 반지름. 그렇지. 반지름 2개를 합해서 빼면 되는 거지. 그치? D 빼기 R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D. 하정한 D를 잘 보이죠? 예. 그럼 여기가 R1 플러스 R2.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필기하셔요. 필기하면서 들어. 자, 여기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 원의 방식에서 이 기본 개념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저 설명할 때 설명 듣고요. 적은 시간 줄 테니까 봐봐. 이번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움직임점 P가 있어. 이 원을 좀 뭐라고 할게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A점이. 이 점점이야. 얘가 X1, Y1이야. 이렇게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럼 빙글빙글 돌지 P점이. 그럼 여기랑 P점 연결해봐. 거리지. 거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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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히 많죠. 그러면 그 최대 최소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보자? 어디에서 연장선 긋자? 원의 중심에서 연장선을 긋자. 알겠지? 연장선 쭉 그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그럼 원에 있는 점이 2점이 생기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최대개념은 여기가 최대죠? 거리가 제일 길죠, 얘가? 요 점하고 제일 바깥쪽의 점이니까. 그러면은 요 점이 제일 짧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가 반지름인 거고요. 자, 즉 개념을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이 확장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점으로부터 뭔가 도형까지 거리가 제일 최대가 되려면은 원을 그리는 거야. 다시 점으로부터 어떤 도형까지 거리를 최대 최소 개념으로 구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원을 그려보는 거야. 원 이렇게 그려보라고. 거기서 처음 만난 점이 여기잖아. 그게 최소지. 그럼 또 그려봐.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접하죠. 이렇게. 그치? 그 거리가 제일 길게 나온다고. 원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보이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자체를 막 그려봤을 때 어디가 제일 길고 어디가 제일 짧은지는 원을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선하고 그 도형까지 거리가 최대 최소되려면은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비단 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형 문제가 다 그래요. 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최대 최소되려면은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점으로부터 거리 최대 최소 구하려면은 원을 그려보는 거야. 이건 수특 미적에서 계속 나와. 이런 개념은. 알겠지? 자, 한번 우리가 또 식 만들어보자.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스스로. 최대는 그럼 어떻게 풀라면 돼? 최대는 뒤에다가 어를 더하라며. 여기서 뒤에는 얘가 뒤지. 그치? 그러면 뒤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게 최대. 그럼 최소 개념은 뒤에서 어를 뺀 거. 괜찮죠? 자, 하나 추가할게.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문제 중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봐. 그래, 여기서 볼게.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 위에 공간이 더 많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얘들아. 점과 이 원에 있는 점을 막 연결해놓고 거리를 구해봤어. 거리를 구해봤더니 아무튼 최대 최소 개념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렸어. 아니니?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 거리를 구해봤더니 최소가 1이야. 최대가 5예요. 그러니 그 L의 길이가 정수가 되기 위한 되니 점 P는 몇 개일까요? 이거 실제 중학교 3학년 문제 나와요. 나오는 문제야. 실제로 나오는 문제야, 중학교에. 자, L의 거리는 무수히 많죠? 근데 그 L의 거리 범위를 최대 최소 개념으로 가지고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대. 근데 그 L의 길이가 정수여야 된대. 그러면 정수값 구해볼까요? L의 거리 정수가 뭐뭐 나오죠? 1, 2, 3, 4, 5가 나오지. 아니 1.1도 있을 거 아니야. 1.2도 있을 거고 뭐 4.8도 나올 거 아니야, 길이가. 근데 거기서 정수값이 1부터 어디까지 나오면 5까지 나온다, 그렇게. 길이 종류는 5가지야. 알겠지? 근데 점의 개수는 다르지. 잘 봐봐. P점이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짧죠? 그러면 요건 점이 정확하게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치? 이건 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지. P가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가장 길 때는 자, 여기가 P2죠? 가장 길 때가 여기죠? 그런 점 P는 몇 개야? 하나밖에 없죠?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점은 한 개가 아니죠? 왜죠? 하정아? 요게 거리가 1이지, 여기가? 근데 거리가 2이려면 위쪽으로 2가 나올 때 있지, 위로. 근데 밑으로도 2가 나오지, 대칭으로. 두 개가 대칭으로 나오죠? 이해돼요? 두 개씩 나오게 돼 있지? 아니, 거리가 3이려면 여기 거리가 3이지, 여기가. 거리가 똑같이 3이지? 위, 아래 대칭식으로 나온다고. 아니? 얘네들은 몇 개씩 나온다고요? 두 개씩 나오죠. 그쵸? 그럼 점 P는 총 몇 개가 정답이에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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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면 8개가 정답이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필기. 시간 딱 1분 줄게요.
정석에도 나와요. 정석에도 풀이 나오는 게 잖아. 자, 기본 문제 18날 3번. 별표 5개예요. 자, 문제 읽어볼게. 자, A점이 현재 2,5예요. 자, B점이 4,1이에요. 그 다음 원방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본이야. 그죠? 기본형. 얘들아, 중심좌표가 0,0에 있고 반지름이 특히나 1인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명칭을 알고 있어. 이런 원을 단위원 이렇게 불러. 가장 기본이 되는 원. 단위원. 이런 걸 단위원이라고 불러. 알겠지? 기본형 중에서도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 알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원. 자, 이때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이나가. 막 움직이나가. 그때, 자, 뭘?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합이 제일 작게 나오도록이야. 제곱의 합이 제일 작게 나오도록. 그럼 풀이 방식을 선생님 두 가지로 먼저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해설책 보고 아마 파포수의 중성론을 바꿔서 풀었을 거야. 혹시 이거 판별식으로 풀어본 사람? 해설책 밑에 있는 거 보고요. 혹시 판별식으로 풀어본 사람? 판별식 풀이도 있어. 근데 판별식 풀이를 하지 마. 웬만하면. 알겠죠? 그걸 의도한 게 아니야. 이건 기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풀지 마세요. 자, 판별식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봐봐. 그게 바로 대수죠. 대수 해석. 그러니까 한국 수학교육과정으로 보면 1학기 수학처럼 풀고 싶을 수 있어. 그러면 판별식 풀 수 있거든. 판별식을 사용해서 푸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머니 도형을 하고 있죠? 도형, 기하야. 기하적 해석. 두 번째를 기하적 해석. 그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하는 거야. 식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파푸스 중선 정리로 바꿔서 푸세요. 학원에서도 얘들아, 이거를 판별식으로 풀면 웬만하면 틀렸다며. 이걸로 푸세요. 자, 두 가지 방법 보여줄게. 자, 원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X 조금만 낼게. 자, 이렇게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 A점이 현재 2,5래요. 비유상으로 이 정도 그릴게. 자, 이 점이 A점이야. 자, 4,1인 점이 있어요. 이 정도 그려볼게요. 자, 이 점이 B점이에요. 자, 현재 얘가 2,5, 얘가 4,1인 점이야. 여기까지 이해? 인정? 그림 다 그렸죠? 자, 이때 이 원 위를 움직인 점이 무수히 많아. 그 점 중에 하나를 P라고 잡을게, 선생님. 여기 하나를 P라고 잡을게. 그럼 PA를 연결해서 거리를 구해보고요. 근데 그걸 제곱해야 돼요. 자, 난 P점하고 다시 B를 연결해서 얘를 거리를 구해서 제곱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배웠듯이 이 점의 잡도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렇게 풀면 되잖아. X, Y가 요 등식을 만족하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에요? 1이죠, 한번. 그치?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 그걸 제곱을 합해볼까? 자, 식을 이렇게 구해볼게요. 공식이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자, 공식이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자, Y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PA제곱이에요. 자, PB제곱은 또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또 정리가 될 거야. 그죠? 우리 풀어봤자 앞에서 이거? 예. 그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몇 개씩 나오니? 2개씩 나오죠. 일일이 정리하지 말라 그랬죠. 알겠죠? 여기 몇 X 나오니? 마이너스 4X 나와. 여기 몇 X 나와? 마이너스 8X 나와. 마이너스 12개가 나와요. 그치? 자, 여기는 마이너스 10개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개 나와. 마이너스 12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상수항이 4에다가 25 더하면 29예요. 그 다음에 16에다가 더하면 17이죠.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46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인정. 플러스 40 이렇게 된다고요? 됐니? 자, 그런데 이 가로식 두 개 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누구야? X제곱 Y제곱의 합은 몇이라고 했어?
반드시 1이잖아.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이 값은 변함이 없지. 그냥 1이야 얘는.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48에서 뭘 뺀 거랑 똑같냐면은 12 가로 x 더하기 y 값을 뺀 거랑 똑같단 말이야. 알이? 그러면 얘들아 이 값에 무슨 값 관련하는 거야? 속값을 관련하죠. 그러면 48에서 이왕이면 많이 빼야 돼요? 적게 빼야 돼요? 최소가 나오려면 48에서 이왕이면 많이 빼야 돼? 적게 빼야 돼? 많이 빼야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무슨 값이 돼야 돼? 최대가 돼야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얘가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알이? 그러면 x 더하기 y는 계속 변하지 값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y는 수소상이 무수히 많죠?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나? 0,1도 있지. 그 다음에 0,-1도 있지. 그 다음에 1,0도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 있지.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 이래요? 그 등식을 만족하면서 합이 제일 크게 나올 때가 언제일까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야. x 더하기 y는 이 원이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여기다 대입하지. 그걸 제일 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뭔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수학상수 K가 만만한 거야. 이렇게 통계가 되는 게 많아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근데 선생님은 판별식을 사용해서 풀어본다고 했으니까, 자, 힌트 줄게요. 자, 문자를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다고. 말! 자, y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y를 어디다가? 그래,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이 k 형태로 뭔가 풀리니까, k가 제일 클 때를 찾으면 된다고. 되셨어요? 자, y 형태를 어디다 넣어볼까요? 등식에다 넣으면 되죠. 자, 등식이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잖아. 대입해보면 되지. 그럼 x에 관한 2차 방식이 되잖아. 그럼 x의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 x의 근은 실근이죠. 실제 값의 k가 있죠. 허수 배웠지. 허수는 안 되지. 허수는 이게 평면에 표현할 수가 없지. 점의 실수란 말이야. 실수로 이루어진 점이란 말이야.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실근. 자, 대입할게. 공간이 없나요? 자, 여기다 대입할게요.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요. 인정? 자,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인정? 그럼 x에 관한 2차 방식이겠지? 그럼 x근이 나오겠지? 그 x근은 실근이겠죠? 허수는 안 되겠지?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은 나오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b' 제곱에 마이너스 2c. 짝수 판별식 다 배우셨지? 이거 방의 제곱, 마이너스 2c. 다 배우셨죠? 예. 마이너스 2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그것이 0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넘기면 k 제곱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k 값은 가장 큰 게 루트 2고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몇이니까 루트 2니까 루트 2만 대입하면 되죠. 그럼 이 값이 제일 작은 값 뭐가 나오냐면은 48 빼기 12 루트 2라는 정답이 나오지. 그쵸? 이게 판별식 풀이야. 자, 만약 학교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만에 하나 뭘 대입해야 되냐면은 만에 하나 학교에서 서술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지 마세요라고 나온다고. 조건에. 그럼 우린 다른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기하적 해석이야. 그게 바로 파푸스 준성론을 바꾸는 거예요. 자, 저 그림 그대로 둘게요. 봐봐. PA제곱, PB제곱을 등식을 써봤어. 자, 너희들은 현재 고등부 수학을 하고 있죠? 고등부 수학을 할 때 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이 아니야. 잘 생각해. 앞으로 공부할 때. 등호 여부는, 그러니까 등호가 받는 의미는 고등부 수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를 달리 생각하면이야. 알겠어? 고등부 문제는. 고등부 문제는 등호를 썼다는 얘기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이 아니야. 아니? 이거를 달리 생각하면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석해. 그러면 얘를 파푸스 중성론으로 바꾸자.
연결해봐 이렇게. 그럼 A점과 B점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 중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점과 B점의 중점이면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C가 얼마야? 3,3인 거죠? 그러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치? 식을 바꿀 수가 있지. 2배 하죠? 얘를 2배로 해주죠? 중선을 제곱해주죠? PM제곱 더하기 나머지 AM제곱 하면 되죠? 왜? 길이 같게 나오니까. 아시겠죠? 예. 그럼 식을 바꿔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식을 이렇게 바꾸자고요. 그럼 훨씬 쉽죠, 이제. 얘들아, PM은 어차피 거리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지. 계속 움직이니까 모른다고. 얘는 몰라. 그죠? 근데 AM은 길이가 정해져 있죠? 그죠? 자, AM 길이 구해볼까? AM 제곱 얼마 나오니? 자, 빼서 제곱했으니까 1 더하기 빼서 제곱했으니까 4. 합은 5. 이건 변함이 없지. 얘는 5라는 값은 변함이 없다고. 되죠?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인정. 여기까지 민솔이 인정. 민철이 인정. 모모 인정. 자, 이 값이 이왕이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 값이 이왕이면 작아져야 되니 커져야 되니? 작아져야 되죠? 그럼 봐봐. 5는 고정돼 있고 2도 고정돼 있잖아. 그럼 누가 작아져야 돼? PM의 거리가 작아져야지. 그치? 그럼 PM의 거리가 제일 작아. 봐봐. PM 거리는 무수히 많죠? 그죠? 자, 이거 점이죠? 점과 원 운동 중에서 제일 거리가 짧은 거, 긴 거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어디를 연장하라고 그랬어? 원의 중심에서 연장선 그으면 되죠? 그죠? 그 중에서 P점이 여기 있어야지 가장 어때요? 제일 짧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왔을 때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왔을 때가 이 값이 제일 작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PM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PM의 거리는 한 번에 못 구하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요 M까지 거리를 구해놓고 거기서 반지름을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죠? 그걸 구하라 그랬지? 민철아, 그렇게 있으면 졸리지 않겠어? PM의 거리가 제일 짧게 나오는 건 누구에서? 그냥 이렇게 할게. PM의 거리는 D에서 누굴 뺀 거야? 반지름 뺀 거야. 이게 제일 짧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D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에서 3권 1가지 거리가 몇이니? 루트 9 더하기 9니까 9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반지름이 몇이니? 졸리죠? 그치?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몇이냐고요? 1. 1이죠? 그러면 이게 3루트 2가 되는 거죠? 3루트 2에서 얼마 뺀 거? 그게 PM이 제일 짧을 때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 나와야겠지. 2 가로 3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앞에가 중괄호 들어가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오야. 이거를 계산한 게 최소라고. 그쵸? 자, 정리해볼게요. 2 곱하기. 자, 이거 제곱하면 18이죠? 이거 제곱하면 1이죠? 18 더하기 1은 19. 가운데가 몇이야? 마이너스 6루트 더하기 5. 그러면은 24에다가 2배 하면 그래 48 마이너스 12 루트 2가 정답이야. 답이 똑같게 나오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원 주말 테스트는 정성에 있는 풀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하면 틀렸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풀이를 뭘로 하셔야 돼요? 그 위에 밑에 어디로? 모범 답안으로 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모범 답안에 별표 치세요. 53쪽 모범 답안에다가 별표 치세요. 이렇게 풀이하셔야 돼요.
자, 이거 내가 사진 찍고요. 네. 고개 숙이고 나가요. 지금 물 꼭 먹어야 돼? 아니 졸릴까봐. 아, 졸릴까봐, 예. 오케이. 하정아, 판별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풀이할 때는 공부를 이렇게 한번 다시 해. 혹시 판별식으로 풀어본 사람? 태어난? 네. 네. 이거 꼭 학교에다 다시 풀어봐. 그 배치 테스트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봐. 이번 주 이거 100% 나옵니다. 네. 자, 됐고요. 넘어가자. 자, 58쪽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숙제한 번 중에 58쪽 혹시 질문 있는 분? 됐어요? 59쪽 질문 있는 사람? 59쪽. 너네 18-5번이 원 밖에 점에서 봤을 때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쉽다 그랬어? 3번 유형은? 1번 유형과 3번 유형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쉽다 그랬죠? 얘네 외우지 못하면 안 돼. 1번 유형이 뭐였죠? 1번 유형이 뭐였어? 접세 방식 1번 유형. 기울기. M을 알 때. 너네 내일 설명이 더 다 본다. 외울 거 반드시 외워. 알겠지? 자, 기울기 M을 알 때가 1번 유형이지. 현준이 방송 봤죠? 봤어요? 봤어요? 자, 2번 유형이 뭐였어요? 원 위에 무슨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 하나 주어졌을 때. 3번 유형이 뭐였니? 원?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 그래서 1번과 3번 유형은 풀이 방식이 뭐야? 해법이. 가장 쉬운 풀이가. D는 or. 2번 풀이가 가장 쉽죠? 2번 문제 제일 쉽죠? 펑크였죠? 누구라? 접선과 반지름은 직각. 그지? 근데 얘는 몇 번 유형이야? 18-5번은 몇 번 유형이야? 3번 유형이야. 그럼 D는 어를 가지고 푸는 게 제일 쉽지? 풀이 방법이 몇 번이 나왔니? 3번 나왔지? 너네 몇 번으로 풀었니? 3번으로 푸는 거예요. 3번이나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가장 쉬운 풀이에요. 혹시 1번 아니면 2번 유형으로 푼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나쁜 건 아닌데, 너네 나중에 빨리빨리 쉽게 풀려면 3번 방법으로 풀어야 돼. 3번 방법으로. D는 어를 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운 풀이에요. 풀이, 이거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60페이지 질문인 사람. 60페이지 혹시 질문인 사람. 괜찮아요? 예,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61쪽. 자, 배치 테스트 보면은 두어의 위치관계라고 나왔지? 두어의 위치관계 이제 들어갈게. 새로운 진도야. 오늘은 클리닉 시간에 오늘 내주는 숙제 하자. 알겠지? 배치 테스트도 하고요. 배치 테스트는 이제 개념 정리하면 그 끝나는 부분이라 배치 테스트 때문에 시간 보내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내주는 숙제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RTM 여기서 하세요. 그리고 질문 여기서 하세요. 알겠죠? 오늘 다 알고 가야 돼요. 마스터 하세요. 어느 방식. 자, 정석에 나오는 내용을 이왕이면 좀 쉽게 설명해줘야 되는 역할의 셈이거든? 자, 쉽게 공식 외우는 방법 한번 좀 알려줄게. 자, 제목이 뭐냐면은 두어의 위치관계다. 배치 테스트 나오지? 적으면서 해. 서로 다른 두 원의 위치관계. 그래서 좀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거기 나왔죠. 배치 테스트 뒤에 보면 나오죠. 두 원의 위치관계. 얘들아, 우리가 지난번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가지 배웠었니? 세 가지 배웠었지? D는 R보다 크면, D는 R과 같으면, D는 R보다 작으면 접할 때가 뭐였어? D는 R이었지?
그죠? D가 R보다 크면 무슨 위치감이야? D가 더 크면 D가 더 커. 안 만나지 않는 관계야. 그림으로 너네가 이해해야 돼. D가 작으면 그렇지. D가 더 작잖아. 뭐보다? 반지름보다 작잖아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야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원과 직선 위치관계였고, 얘는 원과 원의 위치관계야. 정수를 보다시피 5가지 위치관계가 나와있지. 자, 그거를 순서대로 해줄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구에 있는 위치관계야? 두 원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왜 접하는 관계예요. 그게 바로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순서대로 안 해요. 순서대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5번을 3번에다 끝에다 할 거야. 자, 거기 번호를 보면 4번 있죠. 4번이 4점이고 5번이 4구죠. 그냥 그렇게 보면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이대로 봐. 칠판 설명대로 풀어. 왜 부가 있으면 4부가 있는 거야. 순서가. 왜 점이 있으면 4점이 있는 거야. 정석대로 풀면 너네가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4점 이렇게 외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가 보다시피 그 그림상으로 3번에 있죠. 2점에서만 위치하게 이렇게 이걸 마지막에다 볼게. 자, 이거 어떻게 너네가 보면 되냐면은 그림상으로 보면 자 서로 다른 두 원이 있어. 5원이 있고 5투가 있어. 그 5원과 5투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반지름을 R1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서 나오는 반지름을 R2라고 부를 거야. 되니? 자, 개념상 그냥 여기를 좀 더 크게 그릴게요. R1이 더 크다고 부를게요. 자, 서로 크기가 다른 원이거든? 자, 외부. 자, 떨어져 있죠? 서로 외부에 있지? 자, 이번에는 왜 적을 볼게요. 바깥에서 서로 접하는 거야. 바깥에서 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접이에요. 자, 내부에 있는 위치한 게 뭐냐면 안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작은 원이 안쪽에 들어가는데 안 만나요. 자, 큰 원의 중심은 5원을 놓고 작은 원의 중심은 5투라 놓게. 이렇게 안 만나. 이런 걸 내부에 있는 위치 관계라 불러.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안쪽에서 접해요. 안쪽에서 작은 원 하나가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런 걸 내접이라고 부르는데 큰 원의 중심을 5원, 작은 원의 중심을 5투라 보자. 그러니 이게 내접.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까 지금 그림상 정도에 나왔겠지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가 5원이고 여기가 5투예요. 그죠? 자, 이런 위치관계에서 그러면 공식을 뭔가 외워야 돼. 밑에 있는 공식을 다 외워야 되거든? 어렵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일단 연결해. 그게 D야. 자, 요건 D야, 그지? 연결해. 자, 여기가 D죠. 쭉 연장했을 때, 여기가 D죠, D. 그치? 자, 여기 연장할게요. 여기가 접점이죠? 여기가 D죠? 연장할게요. 여기 D가 되죠? 그죠? 그 다음 반지름을 연결해서 볼 거야. 반지름을. 여기가 R1이지? 여기가 R2죠? 자, 여기가 R1, 여기가 R2지? 자, 여기가 R1이죠? 여기가 R2지? 그치?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여기가 R1이죠? 여기가 R2죠? 자, 얘는 좀 달라. 이렇게 그릴 거야. 삼각형을 그릴 거야. 자, 여기가 R1이죠? 여기가 R2죠? 그럼 내가 관계식을 만들 수 있지. 자, 만드는데 어떻게 배우냐면은 외자가 들어간 거 있죠? 외자. 이거 짝으로 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내자가 들어간 거 있지? 이거 짝으로 보세요. 그래서 외자가 들어간 공식은 뭐냐면은 더해요. 내자가 들어간 공식은 떼요.
그렇게 외워야 돼. 그럼 너네가 안 잃어버려. 자, 봐봐. 뭔 얘기냐. 외자가 들어간 공식은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라고. 됐니? 그 다음 내자가 들어간 공식은 얘를 빼라고요. 근데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돼요. 자, 문제 중에 보면은 여기도 문자로 돼 있고 여기도 문자로 돼 있거든? 그럼 누가 반지름이 더 큰지 모를 때가 있어. 어느 쪽 원의 반지름이 더 큰지 모를 때가 있어. 알겠지? 그때는 반드시 절대값 붙여야 돼. 알겠지? 자, 외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요. 내자가 들어가면 빼라고요. 그러면 이 D와의 관계식을 알면 이제 너네가 공식 만들어. 얘는 그러면 식의 우방이 R1 더하기 R2는 D보다 어때요? 작다 하면 돼요. 그죠? 자, 왜 적이죠? 그럼 반지름의 합이 D보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렇게 외우라고요. 자, 내 구야 안쪽에 있는 거야. R1에서 R2를 빼볼게. 한쪽 원이 0이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D에 뭐가 남니? 세모가 남죠? 그치? 자, 봐봐. 얘는 D에다가 세모를 더해야지 같지? 근데 만약에 D를 빼면 어느 쪽이 커? 아니, 더한 값이 같아졌거든. 그럼 여기서 세모 자체를 빼봐. D보다 크다. 그럼 누가 더 커야 돼요? 둘 중에. R1 마이너스. 그렇지. 이해되셨어요? 여기다가 세모를 더해야지 같아지지. 세모를 빼면 당연히 이쪽이 무게가 더 무겁죠. 아니, 여기다 세모를 더하면 무게가 똑같지. 근데 세모를 빼면 무게가 달라지지. 이쪽이 더 무겁죠?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이건 쉽죠? 내 자가 들어갔네? 그럼 빼요. 그러면 뭐랑 같아요? D. 그렇지. 그러니까 접할 때는 그래도 등식이야. 외부, 내부에 있을 때는 부등식이에요. 자, 이건 더 쉬워요. 봐봐요. 이거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도요. 삼각형이 변해 갖는 성질 중에 한 변이 갖는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어때? 작죠. 그래서 이거 외워지는 거지. 근데 동시에 두 나머지 길이의 차보다는 어때야 돼? D는. 이거 기본 성질이에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지.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안 그러면 삼각형이 작도가 안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쪽 반지름이 큰지 모를 때가 있다 그랬지. 그럴 때 반드시 뭐를 붙여야 돼? 절대값 붙여서 푸는 거야. 얘는 R1이 더 크죠? 근데 이게 어느 쪽 반지름이 큰지 모를 때가 있어. 반드시 절대값 붙여서 푸시는 거야. 뺄 때. 왜? 만약에 R1이 얘보다 작으면 이 음수 나오잖아. 음수가 어떻게 D랑 같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붙이셔야 된다고. 되니? 예, 이렇게 해서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자, 정석에 안 나온 내용 좀 해줄게. 봐봐. 자,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죠. 왜? 왜? 공통 접선은 이쪽 원과 이쪽 원의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지. 공통 접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자, 공통 외 접선, 바깥 외자. 공통 내 접선, 안 내자. 알겠지? 두 종류야. 공통 외 접선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공통 접선이죠. 그 공통 접선을 중심으로요. 두 중심이 모두 아래쪽에 있죠. 같은 쪽에 있죠. 그런 걸 공통 외 접선이라고 불러. 공통 외 접선이 몇 개 나오니? 두 개 나오죠. 공통 내 접선은 뭐냐면요. 자, 이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안쪽.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거. 이런 걸 공통 내 접선이라고 하는데, 공통 접선을 기준으로 중심 하나가 왼쪽에 있죠. 중심 하나가 오른쪽에 있죠. 반대편에 있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접선을 공통 내 접선이라고 부른다.
인정? 이렇게. 자, 그럼 얘는 공통접선이 몇 개 나올까?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이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니. 총 몇 개야? 4개가 나오는 위치 관계가 외부야. 자, 얘는 공통 외접선만 몇 개니? 2개죠. 근데 공통 내접선 나오니? 아니, 원의 반대로가 직각이라며. 가상의 접선을 그려봐. 그럼 이쪽도 직각이고 이쪽도 직각이니까 당연히 공통 내접선 존재하죠. 그리고 얘가 180도가 되는 거예요. 너네가 가끔 이거 연장할 때 있잖아. 여기가 왜 180도가 될까 궁금할 때 있어. 그때 접선을 그려봐. 그럼 이쪽도 90도, 이쪽도 90도니까 당연히 180도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다고요. 선이. 까래? 자, 얘는 공통접선만 몇 개야? 3개. 그럼 공통접선이 3개 존재하는 위치 관계면은 외접하는 관계야. 자, 얘는 공통접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바깥쪽도 없고 안쪽도 없고, 그지? 자, 얘는 공통 외접선만 1개죠. 공통 내접선 존재하지 않지? 예, 1개. 얘는 공통 외접선만 몇 개니? 2개죠. 됐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통 접선이 2개 존재하는 위치 관계에서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거야. 공통 접선이 3개 존재하는 위치 관계에서 그럼 뭐를 그려요? 외접하는 관계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편지고요. 자, 이제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식 해줄게. 지금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 너네들 그 두뇌의 이거 외우는 용량 자체가 달라. 너네 굉장히 잘 외우고요. 머리 좋아요. 선생님보다 머리 너네 훨씬 좋아. 그 카페에서, 이 카파가 다르다고 이게, 용량 자체가. 너네는 그냥 흡수를 다, 수건지야, 수건지. 받아들이는 정도가 나가고 굉장히 빨라, 너네가. 외울 수 있다고요. 자, 지금 해주는 건 뭐냐면은,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에서 서로 외부에 있을 때 문제거든? 보통 여기서 문제가 나와. 그래서 공통 접선의 길이와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 종류가 2종류라 했죠. 첫 번째가 공통 외접선이야. 정석이 안 나와 얘들아.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통 외접선의 했으니까 공통 내접선 길이 구하기 해보자. 공통 내접선의 길이 구하기.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잘 들어봐. 길이 구하는 문제 있지, 길이. 길이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원의 방식에서 주로 뭐를 사용하냐? 거의 대부분 다 피타고라 정리 사용해. 자, 따라해봐. 피타고라 정리. 피타고라 정리. 피타고라 정리. 예. 길이 구하는 문제 한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뭐야? 길이 문제는 예,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푼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고. 기억해서요. 직각삼각형 나오도록 해결해 보시면 돼요. 길이 문제는. 다 이걸로 거의 해결 다 돼. 피타고라스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게 된다고. 전에는 교육과정에 중학교 3학년에 피타고라 정리 있었지. 피타고라 정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배우는 내용의 5배였어요. 문제도 되게 많았고 유형도 많았다고. 지금 간단하게 이거 그냥 피타고라 정리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 그렇게만 하면 안 돼. 피타고라 정리는 유형이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돼. 자, 제가 해볼게요. 공통 외접선은 쌤은 보통 문제 이렇게 그려요. 좌표평면에 글씨가 없다 그랬죠. 그죠? 선생님은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를 눈높이를 같이 그려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니까. 자, 이렇게 그린다고. 원을 이렇게 그린다고.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2개 있을 때. 자, 여기를 큰 원의 중심 5원으로 보고 작은 원의 중심 5 들어왔어요. 그럼 반드시 접점이 나오면 항상 뭐를 연결해 봐야 돼. 어디랑 반드시 연결해야 돼. 중심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직각 표시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기억 못하는 애들이야. 풀 수가 없어, 그러면. T1 좌표, T2 접점. T1 접점, T2 접점까지 거리가 공통 외접선 길이야. 알겠죠? 자, 공통 내접선은 보통 선생님 어떻게 그리냐면은 좌표면을 안 그려요. 안 그리고요. 원을 그냥 이렇게 그린다고.
근데 어떻게 그리면 좀 편하나? 얘는 중심을 이어서 풀어. 그럼 그게 더 편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를 O1으로 보고 여기를 O2로 봐. 좌표면에 글씨가 없어. 그러면 공통 내전선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그리면 만약 접점이 나오면 원의 반지름과 꼭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결해야 돼. 여기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돼. 됐니? 자, 해보자. 그러면 거치고대로 여기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건데 여기랑 평일에끔 이렇게 평행선 그리면 중심하고 연결할 때 직각삼각형이 나와. 됐니? 직각삼각형이 나오도록 푸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요 길이가 여기랑 같잖아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여기가 얼1이었죠. 반지름이 얼2였죠. 간단하죠. 이거 중심 간의 거리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뭐가 되면 얼1에서 얼2를 뺀 거지. 그럼 피타고라스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간의 거리가 반드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야. 기억하셔야 돼. 직각삼각형의 중점 간의 거리가 반드시 빗변 역할을 하게 돼 있어. 너네 나중에 이 문제를 삐뚤게 그리잖아. 그럼 이게 빗변이 어딘지 헷갈려 해, 내가. 빗변이 여긴 줄 안다고. 삐뚤게 그리면. 그 안 헷갈리게 하려고 해서 여기 평탄하게 그린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죠. 직각삼각형이 나오도록 그리면 되죠. 연장하면 돼. 평행선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얼1이죠. 여기가 얼2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얼2죠. 그죠? 얘는 중심 간의 거리예요. 빗변이야, 반드시 중심 간의 거리가.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x가 여기였거든. 요게 x였거든. 그럼 x가 같은 길이 여기가 되는 거야.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공식도 있는데 공식 외우지 마세요. 공식을 뭐하러 외웁니까? 피타고라스. 루트. 뭐의 제곱에서? d의 제곱에서 얘는 반지름의 차의 제곱 빼면 되죠. 얘는 x 길이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 붙여놓고 빗변이 d라고요. d의 제곱에서 얘는 반지름의 합의 제곱을 빼면 되죠. 들렸어요? 이렇게 아니 정석이 안 나와 얘들아. 사진 찍어야 돼. 다음 시간 백스 테스트에다가 이거 기억하고 이제 쓸 거야. 그 다음 백스 테스트에다가 아까 했던 그 거리 개념 있지? 거리 최대 최소 개념 다음 시간에 백스 테스트에 넣어서 할 거예요. 네. 자, 잘 찍어 놓으시고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해결한다. 원에 관해서 길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만 한다고 해? 자, 봐봐. 이런 문제 어디 풀래? 자, 잘 들어봐.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났어. 됐니? 자, 여기를 H라고 할게. 아, H가 아니라 여기를 A점, B점이라고 할게. 잘 들어. 원의 중심 이렇게 있어. 이 AB의 길이 구하래. AB의 길이 구하는 문제 무슨 정리 사용한다고요? 피타고라스 사용하는 거다. 직각삼각형 나오도록 끝점을 연결하면 끝이죠? 아시겠죠? 다 직각삼각형이야. 피타고라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모형이 원의 형에다가 원의 중심에 내린 수선의 발은 그 길이를 반드시 뭐하니? 수직. 이등분 하죠? 그럼 직각삼각형 그려주지. 찬누나. 그치? 찬 이해돼? 아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잖아. 중3아 안 배운 사람. 중3하를 안 배운 사람. 다 배웠죠? 중3은 원의 성질에서 나오잖아.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내린 수선의 발은 그 현을 반드시 수직 이등분 하죠. 왜? 두 직각삼각형 합동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그 원의 중심을 지나게 돼 있죠. 그죠? 다 배운 거야. 그럼 반지름이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잘 들어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L에 이르는 거리는 공식으로 배웠잖아. 루트분의 절대값. 그러면 이 거리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B의 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AH 거리를 구해서 2배 한 개념이야. 그 다음에 AH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얼 제곱에서 D 제곱 빼면 되죠. 다 피타고라스로 풀린단 말이야. 기억하셔야 돼.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현의 길이가 2야. 현의 거리 AB가 2야. 되니?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든 거리 구하래. 반지름 나와 있어. 반지름이 뭐야? 그럼 이 거리 몇 나와야 돼? 이 현의 거리가 2야. 그럼 여기 몇이야? 1이죠? 그죠? 그럼 요 거리 몇 나와야 돼? 루트 24 나와야 돼. 그러면은 루트분의 절대값 풀어갖고 루트 24가 되게끔 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식이겠죠? 자, 이건 지울게요. 네, 한 찍어 놓으세요. 자, 속도 좀만 낼게요, 지금. 자, 도원이 위치하게 됐고요. 자, 이제 페이지 62쪽 보면 여러분들, 우리 직선의 방식에 배웠던 거 조금 비슷한 거 나오거든? 그, 배치 스테이지도 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뭐 이런 제목 달고 배치 스테이지에 제목 달아놓은 거 있지? 예. 그게 바로 페이지 여기 62쪽에 나와 있어요. 자, 62쪽. 별표 5개예요. 62쪽.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제목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원의 교점이 바로 정점이에요. 이건 앞점에서 배웠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교점이 바로 정점이야. 움직이지 않아요. 교점을 지나는 원. 제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별표 5개짜리야. 이건 앞전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식에서 배웠던 개념을 좀 유도할게. 봐봐. 직선의 방식에서 이거 배웠었다고. 자, 여기가 직선이었지. 플러스 얘 직선이었지. 서로 다른 직선이었지. 이퀄 0이야. 근데 어느 한쪽이 뭐야? K나 M을 붙이면, K나 M을 붙이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된다고, 그죠? 대신 M이 붙은 쪽에 직선은 표현 안 된다 그랬어. M이, 자, 얘는 선생님이 원을 만들 거야, 원. 같은 개념이야. 원이 2개 있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원, 5원이 있어. 자, 이번 두 번째 x제곱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자,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이라고 하는 원 두 번째가 있어. 됐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같은 개념으로 가면 돼. 알겠지? 그래프를 2개 놨을 때 어느 한쪽 M을 붙이면 돼. K나 M을 붙이면 돼. 자, 쓸게요. 여기다 M 붙일게요. 아무 쪽에다 M 붙이면 돼요. 자, 등호를 빼고 넣을 거야. 자, 등호를 빼고 넣을 거야. 그쵸? 자, 얘들아 정리해보자. 이거 x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y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나머지 1차 나오죠. 그 다음에 x, y로 이루어진 항이 없죠. 그럼 원이죠. 맞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만약에 m이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면 2차 항이 없어지지. 원의 방정식은 xy가 2차식인데 2차 항이 없어져 버리지. 그럼 원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단 m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알겠지? m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으면 원이야. 알겠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이야. 그런데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면,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걔는 직선이에요. 그죠? 자, 더 파고들지 마시고요. 더 자세한 거는 대학교 교육과정 가서 해. m이 마이너스 1이면 2차항이 사라지지. 하지만 1차항은 안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죠. 그럼 직선이죠. 자, 너네 봐봐. 직선의 방식 2개가 있어. 직선의 방식이 2개가 있어. 2개 열린 방정식 풀면 직선이 나오니 점이 나오니? 점? 아니, 열린 방정식 풀어봐. 아니, 여기다 2개에서 빼가지고 만들어봐. 직선에서 직선을 빼면 뭐야?
아니 2배에서 우리 그 점에다 빼고 가 연립반수 푼다는 얘기는 점을 구한다는 얘기잖아. 연립반수 푼다는 얘기는 공통회로 구한다는 얘기잖아. 점을 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2차원에서 2차원을 빼면 1차원이야. 그게 직선이고요. 1차원에서 1차원을 빼면 그게 점이에요. 0차원이야. 아셨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결국 m이-1이면 얘는 직선이라고. 직선이라고요. 근데 어떤 직선이냐면은 이거 지워도 되겠죠? 원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O1이에요. O2에요. 그죠? 그러면은 직선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개념이냐? 원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은 직선이 많죠? 원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됐니? 여기도 무수히 많죠? 근데 두 원이 동시에 갖는 직선은 하나지. 그게 공통현이에요. 방정식이야. 공통현은 여기가 공통현이죠? 그죠? 그거를 품고 있는 점이죠? 여기를 A라고 볼게. 여기를 B라고 볼게. 이게 공통현이라고. 그 공통현을 품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걔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걔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이게 공통현이에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잘 들어. 중요한 거 또 들어간다. A점, B점을 품고 있는,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방정식 구하세요.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야.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공통의 방식 구하라고. 그럼 그 말은 한쪽 원에서 한쪽 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예요. 이 창이 사라지게끔 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민소라? 근데 만약에 여기가 2x제곱, 2y제곱이야. 얘도 원이지? 그럼 여기서 몇 배에서 빼래? 2배 해서 빼야 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x제곱 또는 2y제곱을 시작했어. 이 창이 사라지게끔 해야 돼. 그러면 한쪽에서 이 창 사라지게끔 배수관계를 맞춰서 빼야 돼. 그게 직선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x제곱, y제곱에 대해서 뭘로 봤어? 1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면 빼게 되겠지?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외우셔야 돼. 공통현의 방정식이 세상에서 구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원에서 원을 빼면 돼요. 알겠어요? 뭐라고요? 원에서 빼면 돼요, 그냥.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뭐라고? 그냥 빼라고요.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그게 무슨 방정식이야?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뭐 하라고요? 한 10번 얘기했지. 중요한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이 걔 구하기 쉽다고요? 원에서 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내일 까먹는다 또? 진짜로요? 까먹어요. 이 미스테리야.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야. 다음날 물어보면 몰라. 너희들은 지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석에 그럼 안 나온 내용 하나 해줄게. 그게 뭐냐면은, 공통현의 길이 구하세요 문제가 나와. 길이 구하세요야. 그럼 뭐야? 길이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공통의 방정식 빼라고요. 길이 구하세요. 요 길이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구하세요. 아까 했잖아. 원의 방정식에서 길이 구하는 문제는 다 뭐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요. 얘기했지? 자, 공통현의 길이 구하세요. 길이.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 구하세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요, 다.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원방을 푸는데 유형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정리하게끔 해준 거야, 선생님이. 길이 구하세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길이 구하세요잖아, 길이.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라고. 피타고라스라고요. 자, 봐봐. 이쪽 원의 중심이든 이쪽 원의 중심이든 어느 한쪽에서 연결을 쫙 해봐. 이게 되게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은 수직 이등분해요. 이쪽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도 수직 이등분 한단 말이야. 그럼 일직선이 된다고. 그럼 이쪽에서 가든 이쪽에서 가든 피타고라스가 나오게 풀라고. 됐니?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죠. 됐죠? 그럼 여기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공통연의 길이 AB는 누구의 2배야? H의 2배죠? 지금 해결하세요. 집에 가서 못합니다. 알겠죠? 그럼 AH 길이 구하려면은 누구 길이가 있어야 돼?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방식이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이해돼요? 자, R1 제곱에서 D 제곱을 빼면 이 길이가 나오니까 그 길이를 2배 해야겠지. 그럼 D는 어떻게 구하게? 중심 나오겠지? 그럼 이 직선의 방식 나와야 되지. 그래야지 루트분의 절대값 공식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은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죠. 그게 공통연의 방정식이죠. 어떻게 구해요? 공통연의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길이 구하는 건 피타고라스.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빼면 돼요. 이쪽 원에서 이쪽 원을 빼든 이쪽 원에서 이쪽 원을 빼면 된다고요. 자, 한직은 잘 배우세요. 자, 아폴로니에서 하나 남았어요. 지금 봐봐. 선생님이 지금 작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 작년에는 개념 설명에 좀 문제 다 풀어줬어, 기본 문제.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방식이 되게 효과적인 게 개념 정리하고 문제 집에서 풀어오세요 훨씬 나은 것 같아.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자, 문제를 해설지 나와 있죠, 어차피. 막히면 해설지 보면 되죠. 개념을 정리해줬죠. 그럼 개념 안에서 풀면 되죠. 선생님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수업. 문제 풀어주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개념 정리한 거를 그 문제 안에다가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사고해보는 그 방식이 되게 공부에 좋다고 느껴져요, 선생님이. 네. 자, 선생님 좋은 방법으로 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모르면 못 풀겠죠, 이제. 마지막 개념이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이름이 근데 약간 멋있어. 아폴로 그러면 약간 멋있는 것 같아. 아폴로니우스. 그리스 학자들 보면 끝에가 무슨 무스야, 그치 다? 시리우스. 뭐라고요? 시리우스. 시리우스. 시베리우스.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욕 같죠?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시험에 단답형 문제가 나왔거든? 거기에 선생님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 동선이었어. 이름이 동선이야. 김동선. 걔가 자, 핀란드 애국가였지, 핀란드. 핀란드 애국가가 핀란디아야. 그걸 작곡한 사람을 쓰세요라고 했거든. 걔가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욕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은 개그 프로그램에 네 몸목 웃음 붙이는 게 유행이었거든. 그 개그 프로그램에 그게 있었어. 내로왕제라고. 최양락 씨 나오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용해를 시베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정답에다가 시베리우스라고 넣었어. 정답이야 이게. 나 그래서 항상 이거 보니 뒤에 생각나. 그 친구가. 자, 시작 때 좀 얘기했고요. 자, 아폴로니우스. 자, 이럴 때 좀 웃어라. 감정이 없냐? 네. 아폴로. 그냥 가는 대로 쓰면 돼. 로니우스. 잘 붙었구나. 로니우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거의 원이야. 원의 방향에서 제일 잘 나오는 자체 방식이야. 자, 해법을 알려주자면은 두 정점으로부터
자, 두 정점 A로부터, AB로부터 거리 B가 M 대 N인 점들의 거리야. 그거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그 밑에 설명 나왔겠지만 정점 두 개로부터 자 A점과 B점이 있어요. 그죠? 거리 비율이 만약에 2대1이야. 자 2대 여기도 2대1이죠? 그죠? 야 연단해볼게요. 이렇게 2대1이 될 수는 없죠? 그죠? 비율이 자 이쪽이 2대1일 수는 있지. 그치? 예, 그러면 두 점을 잇는 원이죠. 알겠죠? 그게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자, M 대 N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지름의 양끝인 원이야. 어렵지? 그렇다면 자,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거리 B가 점들 P점이 있어. AP와 BP의 거리 비율이 그냥 M 대 N이 되게끔 푸시면 돼요. 약속대로.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M 곱하기 BP 선분, N 곱하기 AP 선분, 이렇게 구했지? 그러면 거리를 구하면 좌표값이 취해지면서 루트값 나오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풀죠? 그러면 그냥 풀어주면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이거를 풀어주면 돼요. 그 움직임 점 P를 몰아놓고요. X, Y를 놓고 풀면 돼요, 그냥. 그럼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식이 이렇게 타고요. 선분 AB, 그러니까 A점, B점으로 떨어지니까 선분 AB에 정석 밑에 나오니까 선분 AB에 M 대 N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걸 뭐라고 할까? P2, R, S라고 할까? 내분점 R점과 S점을 구해. 그 R, S가 지름인 원이야. 알고 보면. 아까 지금 방금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풀고요. 아니면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본다. 근데 많이 공부하는 애들은 이렇게 풀겠지. 같은 개념이라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가 18단 10번. 자, A점이 현재 1,0이고, 자, B점이 4,0인데, 그 두 점으로부터 거리 비율이 2대1이어야 된대. 그러면 요 거리 비율이 2대1인 점 P를 하나 잡고 풀 거야. 그럼 걔를 뭐라고 놓고 풀 거냐면은, X, Y라고 놓고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식이 AP, BP의 비율이 2대1이 되게끔 풀면 되죠? 되죠? 해볼게요. 자, 이거 할게요. AP, BP의 거리 비율이 2대1이 되게끔. 자, 내항의 부분 이렇게 풀리겠지? 현준아? 예. 이렇게 풀리겠죠? 그 다음 조심할 거 양변 제곱 꼭 하세요. 그럼 루트가 사라지니까. 양변 제곱하면, 아이고, 목소리 막갔다, 씨. 다행히 너네들 안 웃네. 선생님 뭐 아파 죽겠네. 낄낄 대고 지랄하는 애들 있어. 자, 4 곱하기 BP의 제곱. BP. 그러면 식이 X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 Y 빼기 0 제곱. 그죠? 자, 이퀄. 자, AP 제곱. 이렇게요. 그죠? 그럼 식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빼기 0 제곱. 정리하면 끝. 자, X 제곱 몇 개 나와? 4개. Y 제곱 몇 개 나와? 4개. 하나씩 나오지? 빠지죠? 그럼 식이 몇 X 제곱이야? 그렇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언제 정리해요? 자, 마이너스 8선 32x. 이거 넘기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30x.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없고요. 상수항 16의 4배 64. 1 빼면 63. 됐죠? 이거 다 정리하는 애들 습관 바꿔요. 그렇게 하시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이퀄요. 표준하고 바꿀까?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을 넘어갔고 25도 했으면 4. 이렇게 나오겠지, 자체값이. 그치? 그러면은 중심자체가 5,0인 원인데 반지는 2인 원이야. 자, 그려볼게요. 자, 한번 찍을래요? 지우고 할게요.
요거 풀면 끝날 것 같아. 그냥 수영가고 하자. 38분. 예, 그러니까 이거 풀고 끝나겠죠. 오늘 50분에 끝나니까. 네. 자,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A점은 1,0이었고, 자, 이게 A점이야. 자, B점은 4,0인가? 하나, 둘, 셋, 여기 4, 네, B점. 네, B점. 됐죠? 좀 비교해볼까요? 네. 그 다음 중심이 5,0이에요. 5,0 중심이야. 그지? 반지름 2에요. 반지름 2면 여기 지나죠. 반지름 2면 7 지나죠. 자,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원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자체 방식이야. 자, A, B로부터 2대1의 내분점과 A, B로부터 2대1의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이야. 결국 알고 보면. 그치? 봐봐. 여기도 거리비율이 2대1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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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가 2대1이죠? 그 점들이 무수히 많죠? 그 점들을 다 연결한 거야. 그게 아픈 요소냐. 알겠지? 자, 그러면 1번은 풀렸어요. 자, 2번 문제 봐봐.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1번이었어요. 2번. 각 PAB가 가장 크게 나올 땐 몇 도입니까? 얘들아, 각도 문제거든? 얘들아, 21도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니, 답이? 답이 나온다면 몇 도 나올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하게 나오겠지. 30도? 45도, 60도가 답이겠지. 그치? 특수하게 아니고서 어떻게 나와, 답이? 그죠? 근데 각이 가장 클 때야. 자, 연결해볼게요. 자, P점이 움직여. PAB야. 각도가 움직이지. 그러면 가장 클 때를 생각해봐. 가장 클 때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접선일 때야. P점이 여기 접점일 때라고. 더 이상 못 올라갈 때야, 그러니까. 선분 AB에서 각이 못 올라갈 때.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 나올 때야. 직각상태가 될 때라고. 각이 가장 클 때는 반드시 어디 생각하잖아? 접선을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풀려요. 반지름 몇이에요? 2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몇이에요? 4죠? 그럼 2대1 대 루트 3이죠? 바로 나오지. 그럼 이 길이는 2루트 3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나와야 되니? 그렇지. 30도가 정답이야. 30도가 가장 크게 나와. 그 다음은 각이 더 작아져요, 이제. 여기 밑에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접선일 때라고. 똑같다. 대칭이니까.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제. 참고로, 삼각형이야, 이제. 넓이. 각이 아니라 넓이 최대를 구할 때가 있어. 그럼 어디냐, 얘는. 자, 밑변이 고정돼 있죠? 여기만, 노란색으로 할게. 밑변이 고정돼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높이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현주는 어디가 될까? 지름 끝이야, 그러니까. 지름 끝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높이가 제일 큰 거야. 왜? 이 높이보다는 얘가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올 때가 최대라고. 알겠지? 자, 넓이 최대는 언제라고요? P점이 지름 끝에 있다고. 지름 끝에 있을 때라,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이나 요 점이 있을 때라고. 그럼 넓이 최대는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4에서 1 빼면 다 했어. 3. 그러면 높이가 몇 대일까? 반지름이니까 2죠. 그 넓이 최대가 3이에요. 알겠죠? 지금 문제는 요게 나왔지? 넓이 문제도 이게 사실 이게 더 잘 나와. 넓이 최대값 하는 게 더 잘 나와. 자, 찍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